예, 안녕하십니까. 임정욱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자리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그 앞에 김 대표님하고는 반대로 아마 장수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게 뭐 제가 이 말주변이 좀 부족해서요. 거의 여기저기서 갖고 온 자료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때우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내용이 많아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요청을 받고 굉장히 좀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닌 것 같고 비영리 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일단은 제가 그냥 생각하고 느끼는 요즘에 소셜 미디어가 그리는 미래, 즉 꼭 미래라기보다는 지금 그런 소셜 미디어 현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미권에서의 현상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 미디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를 좀 현상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치열한 사례로서 제가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버락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얼마 전에 문바이 테러 사건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렇게 가볍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존의 미디어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4대 매체가 지배를 하는 세상이었죠. 라디오, 잡지, 신문, 텔레비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책, 음악, 영화 등을 통해서 미디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미디어 소비 방식에 정말로 진정한 지각 변동이 오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변화가 드디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거나 그런 소셜 네트워커 이런 사람들의 힘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미디어의 중심이 이런 식의 매스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다양한 이런 쪽의 소셜 미디어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무엇인가? 보면 페이스북,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이런 것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 사진, 블로그, 이야기, 마이크로 블로깅 하여튼 뭐든지 다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나눈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에 보면은 소셜 미디어랑 사람들의 의견, 생각, 관점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쓰는 온라인 도구나 플랫폼을 말한다. 이것은 거의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conversations,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이미 블로그 파워가 미국에서는 미디어 제국을 완전히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 보면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신문이 산호세 머큐리 뉴스입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사랑하고 마치 사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명문 신문인데요. 이 신문이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걸어서 지금은 23만 부 정도 발행을 하고,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신문도 얇아지고 기자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라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웹 2.0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무엇이 어떻게 대체를 해서 리포트를 하느냐를 보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테크크런치라는 블로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크 엘링턴이라는 변호사 출신이 만든 블로거 뉴스인데요. 한 5명, 6명 정도가 죽어라고 씁니다. 하루에 기사를 갖다 수십 개 정도도 이렇게 써서 올릴 정도로 올리는데, 일단 여기에 올라가면 하루에 소개가 되면 방문자가 25만 명 정도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닷컴을 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테크크런치에 실리기를 열망을 합니다. 그리고 RSS 피드로 얼마 전에 100만 피드를 넘었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보면 그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서 블로그와 종이신문과의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시 보면 미국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미디어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허핑턴 포스트라는 블로그 미디어입니다. 이것은 아리아나 허핑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리버럴한 블로그 매체입니다. 블로거들이 같이 글을 쓰고 그 언론들이 쓰는 뉴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뿜어대는 곳인데, 여기 보면 저는 미국의 아고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글 하나하나에 댓글이 수천 개씩 붙고,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엄청나게 뜨겁게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일종의 오바마 현상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보면 뉴욕타임스도 강력한 미디어지만 뉴욕타임스 못지않는 큰 관심을 받았던 게 허핑턴 포스트고, 이런 식으로 트래픽이 지금 보면 빨간 그래프인데요. 올라가고 있고요. 바로 얼마 전에 25 밀리언을 펀딩을 받았습니다. 한 300억 정도죠. 예. 그런 정도로 여러 가지 블로그 미디어가 주목을 받고 있고, 아시겠지만 PC 매거진이라든지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진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라는 신문이 얼마 전에 종이 서큘레이션을 포기를 했고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RSS를 통해서, 이게 제 RSS 피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수시로 이렇게 섭취하는 그런 경향이 늘어가고 있고, 디그닷컴,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디깅을 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뉴스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라든지, 테크 블로그 뉴스를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인기도가 있는 뉴스를 위에 보여주는 이런 테크밈이라든지, 이런 류의 여러 가지 메타 블로그 서비스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이제 미국의 미디어가 블로그 뉴스와 신문 뉴스, 모든 종류의 뉴스들이 어우러져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고요. 아시겠지만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4대 네트워크의 지상파 네트워크 시청률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그거이고요. 특히 사람들이 시간에 TV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티보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다 녹화를 하드디스크에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뉴스를, 광고를 다 스킵을 해가면서 TV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것도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튜브가 엄청난 지금 파워를 갖고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서 지난달의 통계를 보면은 미국인들이 약 1억 명 정도가,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40% 정도가 유튜브를 한 번 정도 한 달 동안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든 외국의 모든 방송사들이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프로모션 비디오까지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웬만한 거는 그냥 유튜브에서 찾아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영상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어제 뉴욕타임스에 났던 기사인데, 이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고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유튜브의 브로드캐스터로서 파트너로 등록을 해서 10만 불 이상의 자기 원래 잡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발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4대 네트워크, 큰 방송사들이 연합을 해서 유튜브 대항마로 만든 사이트가 이 훌루닷컴이라는 건데요.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TV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 게 최근에 미국의 트렌드입니다. 더 이상 TV 수상기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티나 페이라는 미국의 이 연예인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웹 비디오가 미국에서 올해 가장 많이 본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뭐냐면 사라 페일린 주지사를 패러디한 코미디 쇼인데요. 한 3, 4분짜리 이런 클립인데, 보면 조회수가 790만이죠. 지금 보면은
이거는 그 여러 가지 빙산의 일각이고 NBC.com이라든지 모든 사이트에서 이 그 클립이 소비가 되면서 여기 보면 터닝 포인트 인 더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죠. TV하고 웹에 있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TV보다 웹에서 더 많이 같은 클립을 소비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각종 미디어를 이런 식으로 뭐 아이팟의 그 팟캐스팅을 통해서 이런 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그 자기가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특히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팟으로 이런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그 끊임없이 소비하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팟을 통해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뭐 뉴스, 책, 음악, 영화, 비디오, 뭐 드라마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소비를 할 수 있죠.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심지어 일본 산케이 신문은 신문을 그대로 공짜로 아이폰 위에서 제공하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을 정도입니다.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도 보면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라디오를 듣는 소셜 라디오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게 판도라하고 라스트 FM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보면 그 제가 좋아하는 80년대 휴이 루이스 앤 더 뉴스라는 그룹을 이렇게 딱 표시를 하니까 거기에 거의 비슷한 취향에 대해서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럼 제가 마음에 들면은 여기 이렇게 딱 표시된 걸 클릭을 하면 마음에 드는 거고 싫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자동으로 찾아서 계속 더 레커멘데이션을 향상화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것을 그 단순히 그 PC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아이폰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노래를 들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그 아이폰에서 그냥 터치만 해주면은 내 취향을 알아서 주고 내 친구 소셜한 그 이 안에서의 친구의 취향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대로 이렇게 계속 전달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모든 미디어가 그 단방향적인 것이 아니고 그 서로 소셜한 경험을 이렇게 주는 끝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위키피디아도 보면 그 영미권에서는 거의 뭐 실시간으로 모든 사안이 그 편집이 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티나페이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딱 보면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도 잘 스트럭처드 된 그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류가 있다, 부정확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러면 신문 기사란 것도 100% 정확한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모든 게 약간의 그런 문제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게임 같은 것도 이제는 그 온라인을 넘어서 약간의 그 소셜 게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여드리면은 그 오카리나를 그 아이폰에서 게임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 참 발상이라는 게 재미있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은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연주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오카리나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지구본으로 만들어져서 지도로 그게 실제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반대편 어디에선가 어떤 사람이 연주하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나한테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연주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중계가 되고요. 예. 이 불빛이 있는 곳이 이 오카리나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큰 책을 읽는 것도 종이책에서 이런 식으로 킨들로 가고 있고요. 아마존 킨들은 굉장히 그 혁명적인 그 편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모델도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존의 종이책을 크게 위협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 2, 3년 안에는 굉장히 많이 따라잡지 않을까 싶고요. 심지어는 쇼핑 같은 것도 소셜 쇼핑이라 그래서 내 친구들이 어떻게 그 쇼핑을 하는가를 따라서 쇼핑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가정인데요. 페이스북 커넥트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아마존에다가 넣은다면 이 TV를 이렇게 딱 저한테 소개를 하면서 제 친한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가 이 TV가 좋다고 리뷰를 한 게 자동으로 저한테 보여집니다. 아니면은
이 헤드폰을 사려고 그러는데 이 헤드폰을 산 경력이 있는 친구들과 바로 온라인인 사람들하고 채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게 쇼핑이든 뭐를 하는 데 있어서 SNS라는 이런 소셜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소셜미디어는 정말 정보의 공유와 분산화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진정한 그 정보의 민주화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그 매스마켓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 롱테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신의 생각을 수시로 생각할 때 모바일 기기라든지 PC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수시로 발산을 합니다. 그런 사용자가 만들어가는 미디어입니다. 이게 제가 방금 여기 오자마자 트위터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 뭐 이런 것을 쓴 건데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했더니 아까 저랑 같이 또 다른 데서 패널을 했었던 허진호 박사님이 이렇게 또 메시지를 주셨네요. 금세. 그래서 제가 또 찍은 거를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으로 찍어서 바로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이 현장의 모습을 올리기도 하고요. 즉 누구나 이런 식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즉시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라는 것을 읽을 때 꼭 뉴욕타임스 탑페이지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꼭 TV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들이 뉴스를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뉴욕타임스에서 이 기사를 보다가 이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그 페이스북 마크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서 저는 이 기사에 대한 간단한 평을 하고 포스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 페이스북 페이지 안에 와서 이 기사가 이렇게 뜹니다. 이것은 제 친구들한테 다 보여집니다. 제 내용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즉 저는 제가 친구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기사 셀렉션이랄까 그런 것이 나한테 대해서 아주 맞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친구가 추천해주는 기사는 반드시 봅니다. 그런 기사가 그 조선닷컴이든 뭐 동아닷컴이든 중앙일보든 탑으로 뽑아주는 기사보다 저한테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뉴스의 소비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얘기는 주류 매체 기자보다 어떤 이 소셜 미디어상의 인플루엔서가 더 파워풀할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소셜 미디어의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유튜브, 뭐 아이폰 같은 그런 디바이스들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수시로 그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는 그런 사회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디지털 그로운업 세대라고 하는 지금의 그 30대 초반의 세대까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이렇게 쉽게 적응하고 수시로 그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알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미디어 세상의 변화를 짧게 이렇게 조망을 해봤고요. 이런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오바마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는 사실상 2년 전에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뭐 누구도 이 사람이 이렇게 전국적인 스타로 부상을 해서 힐러리를 꺾고 비록 금융위기의 덕도 봤지만 맥케인까지 꺾고 미합중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 보면 티핑 포인트를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냈고요. 이 사람은 정말로 소셜 네트워크를 잘 이해하고 자기가 주지사 상원 의원 시절에 무명일 때부터 실리콘밸리에 찾아가서 마크 앤드리슨 같은 그런 그쪽의 구루들을 만나서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생각과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묻고 조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팀을 페이스북 창업자 중에 한 명을 집어넣었고 이런 미디어를 잘 이해하는 트리플 O라는 팀을 만들어서 소셜 네트워크의 힘을 강력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뭐 엄청난 넘버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나오도록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하지 않느냐고 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는 소셜 미디어가 사실은 없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때는 그 오마이뉴스라든지, 오마이뉴스도 그렇게 쌍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 이 사람은 처음으로 그 인터넷의 힘을 이용해서 그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이라고 하고요. 대충 보면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신문을 잘 이용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라디오를 잘 이용한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처음으로 TV를 잘 이용한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가 첫 번째 사이버 제닉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잘 이용한 대통령이라고 역사에 남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미국의 유저들은 온라인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젊은 나이 때는 거의 90% 이상, 49세까지도 거의 8, 90%에 다다르는 온라인 페네트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갈수록 인터넷은 정치 뉴스의 메인 소스, 첫 번째 소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30대 이하는, 30세 이하는 5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치 뉴스를 얻는다고 하죠. 그래서 보우터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하는데, 미국인의 3분의 1은 온라인에서 추천이나 평가를 하거나 코멘트를 단 경험이 있답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선거에 관한 온라인 비디오를 본 경험이 있고요. 5분의 1은 자신이 만든 무엇인가를 온라인에서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했나를 보면, 일단 오바마는 mybaracobama.com이라는 일명 마이보라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자신의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단순히 그냥 개인 후보 홈페이지가 아니라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풀리 활용을 하고, 각 소셜 네트워크에 직접 작은 소셜 네트워크까지 다 들어가서 자신의 모습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8월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각 후보의 사이트 접속량을 볼 때는 오바마가 이미 대통령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했을 정도로 80%가량이 오바마 쪽으로 갔을 정도의 압도적인 이런 접속량을 보여줬었고, 온라인 비디오를 어느 정도 소비를 했느냐에서도 보면 오바마가 맥케인의 거의 10배 정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오바마에 큰 사람들이 관심을 이렇게 쏟아넣게 된 겁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CNN 출신의 젊은 선수를 데려와서 팀에 집어넣었는데, 이 선수가 정말 유튜브에 열정을 갖고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올린 데이터 비디오의 수도 맥케인보다 몇 배가 많았다고 하고, 그리고 특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Yes We Can이라고 버락 오바마 뮤직비디오라는 거 한 뮤지션이 만들어서 올려줬고요. 이런 것들도 바이럴 마케팅으로 퍼져나갔는데 자그마치 1,400만 뷰가 여기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어떤 비디오인지 느낌만 보시면, 이런 게 정말 사람들이 감동을 이렇게 끌어낸 그런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거의 1,300만 개의 이메일 주소를 모았다고 했고요. 400만 기부자, 그리고 200만 개의 프로파일이 마이보, 아까 자체 사이트에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많은 그룹과 오프라인 이벤트들이 됐고, 이 펀드레이징은 좀 숫자가 다음에 보여드릴 게 또 있고요. 그리고 많은 문자 메시지 사인업. 그러니까 다른 정보를 얻기보단 단순히 그냥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달라고 해서 그것을 거의 타겟팅을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던져줬고, 그게 사람들한테 점점 더 퍼져나가면서 큰 효과를 이렇게 이루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번에 버락 오바마가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로서 정착을 시킨 게 소셜 펀드레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버락 오바마는 퍼블릭 파이낸싱 시스템, 그러니까 후보한테 거액을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풀뿌리로 소액 기부금을 모아서
사상 최고의 그 기부액을 모았습니다. 거의 6억 달러인가요? 그래서 한화로 치면 거의 1조에 가까운 1조 정도가 되는 그 기부금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성한 돈 그 선거를 치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individual contributions less than 200 보면 200불 이하의 기부를 한 기부금이 2000년 일렉션에서는 요거밖에 안 됐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이 조지 부시와 하워드 딘까지 해서 이 정도가 됐고요. 하워드 딘이 인터넷을 통한 모금 방법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번에 버락 오바마는 이렇게 크게 그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큰 기부자한테 한 명씩 받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을 이렇게 모아서 받는 그런 그 인터넷을 통한 그 방법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풀뿌리로 서로 연락을 하고 추천을 하고 해서 이렇게 버락 오바마한테 그 친구가 되고 팬이 되고 이렇게 기부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제가 아까 찾은 한 기사에 따르면 300만 명의 기부자가 650만 회를 기부를 했는데 총액은 그러니까 5억 불 정도를 이렇게 레이즈를 했고요. 650만 번의 기부 중에서 600만 건은 100불 이하의 기부입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com에 가면 크레딧 카드 넘버를 넣고 10불, 20불, 5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액의 사람들이 풀뿌리로 모은 그 80불, 평균이 80불이죠. 이런 그 금액이 거의 한화로 1조라는 엄청난 그런 금액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굉장히 그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그 블랙베리 정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시로 블랙베리를 이렇게 보고 새벽에 항상 답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설문이나 이런 것도 블랙베리로 받아서 그 자리에서 고쳐서 던져주는 뭐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그 팟캐스팅을 이용해서 자신이 메시지를 던진다든지 이게 그 페이스북 자신의 그 페이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운영을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 지금 찾아보니까 330만 명이 팬으로 등록이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폰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콜 프렌드를 누르면 내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뭐 이런 문자나 이런 거 딱 하면은 내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버락 오바마 관련된 뉴스를 던져주거나 기부를 요청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오바마는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 투영이 되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거부를 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유권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관계를 만들어서 성공을 한 그 첫 번째 미국 대통령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지금의 행보를 봐도 체인지 거버먼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파이어챗 사이트, 노변 정담식으로 루즈벨트식의 라디오 담화를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유튜브로 담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인터넷은 오바마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시대에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바마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뭄바이의 케이스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위터 아시죠? 마이크로 블로깅. 그 트위터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뉴스가 공유되는가. 그래서 이 사건이 나자마자 트위터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바로 보고 뭄바이에서 무슨 사태가 났다. 내가 앞에 있다. 어떻게 된 거냐. 불타오른다. 큰일 났다. 이게 어떤 뉴스 미디어 리포트보다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CNN에 따르면은 5초마다 80개의 트위터 메시지가 SMS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발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보면 그 사건이 발발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트위터가 이렇게 뭄바이가 폭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트위터만 보고 있어도 각종 기사라든지 새롭게 갱신되는 이야기를 시시각각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플리커를 통해서 현장의 사진을 계속 스트림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구글 맵을 통해서 이렇게 현장의 그 지도와 현황을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위키피디아를 통해서는 이렇게 그 현황과 지금 상황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면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의 논란은 트위터에도 루머가 많이 뜨고 얼토당토 안 되는 뭐 사망자가 1000명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뜨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 정보가 올라와도 바로 보정이 된다. 아니다, 그런 정보가 계속 퍼져나가면서 이 그릇된 방향으로 이걸 이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봤을 때 그 소셜 미디어가 분명히 커다란 앞으로 영향을 끼치고 이런 그 어떤 이벤트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그 미디어 오너에 의해서 디파인 되던 그런 기존의 미디어 세계, 브랜드가 컨트롤하던 세계가 이제는 소비자 주도, 소비자가 이렇게 하면서 쌍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좀 더 이제는 유저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고 서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유저가 만든 그 UCC가 이렇게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소셜 미디어의 미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맺은 말을 하자면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미국도 그렇고 거의 일본도 따라왔고 중국도 비슷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한국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직 조금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 상황인데, 단지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경각심과 그런 것을 갖고, 아까 김국현 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이것을 체험을 하면서 세상을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